감정가가 20억인데 근데 지금 부동산에서 16억이면 바로 팔린다. 그러면 3억이라는 돈을 이 정도의 수고를 들여서 지금 산 거잖아요. 그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치고의 김기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김태훈 경매 마스터 대표님한테 제가 특별히 좀 수업을 좀 받으려고 하는데 경매 수업. 우리 대표님한테 들어보니까 지금도 서울에서 한 뭐 15에서 한 20% 평균 한 15% 정도는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 평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대가 좀 높아질수록, 네. 그러니까 한 10%에서 15%까지, 네. 그리고 뭐 20%까지도 네. 싸게 낙찰되는 경우들이 네. 종종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경매 시장에서는 서울에서 그 정도의 가격 메리트를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뭐 10억짜리를 사면은 뭐 한 1억 5천. 그렇죠. 보통은 네. 그러니까 한 5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 사이인 것 같아요. 네.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근데 음. 이제 오늘 보여드릴 사례처럼 네. 좀 독특한 경우는 네. 훨씬 더 할인율이 커질 수도 있죠.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서울 아파트를 한 15% 정도 싸게 살 수 있는 그 방법과 노하우에 대해서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한 세 가지의 사례를 또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사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가 이제 22 타경 109 209. 그래서 요게 지금 기름동에 있는 기름 뉴타운이라는 아파트고, 요게 지금 감정가가 8억 4천이고 최대 입찰가가 6억 7천 정도에 나왔는데 이게 지금 막 낙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요 낙찰된 금액이 네. 7억 2천에 낙찰이 됐어요. 7억 2천. 네, 그러면 7억 2천. 감정가보다 한 1억 2천 정도 싸게 받은 거고, 8억 중반대가 1억 2천이면은 진짜 한 15% 가까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쵸?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네. 감정가는 네. 중요한 게 아니다. 아, 이제 리치고의 네, 네. 적절한 시세를 한번. 그러면 가격 추이로 들어가서, 네. 여기 보니까 여기 24평형짜리 맞죠? 네. 요 매매가의 실거래가 다 보이네요. 네네. 실거래랑 호가. 네. 그래서 요거가 보니까 지금 원래 얘가 한 9억이 넘었었네요. 그렇죠. 네, 21년까지만 하더라도 9억이 넘던 아파트가 지금 최근 실거래를 보니까 7억 초반, 7억 중반 정도까지도 가격이 네. 이렇게 형성이 됐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최근에 호가를 보니까 요게 지금 매물이 한 7건 정도 있는데 네. 8억 5천에서 9억 5천. 그래서 평균 한 9억 가까이 되는 지금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호가는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가 또 그전에 또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요즘에는 또 줄다리기 중이다. 그렇죠. 서울이. 네. 그러면 뭐 결과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네. 장담하기가 쉽진 않은데. 네. 어쨌건 이제 7억 후반, 그러니까 뭐 한 8억 정도까지 실거래가 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막 또 호가가 그렇죠. 올라가 있고. 네. 근데 이런 가운데 네. 어쨌건 이 아파트를 음. 누군가 8억 5천에 사면은 또 그게 그렇죠. 또 맞아요. 시세가 되고 그렇죠. 이제 하겠지만 지금 또 다시 거래가 약간 밋밋한 그런 상태인 거잖아요.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럴 때가 네. 경매로 무조건 그렇죠. 싸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네. 어쨌건 최저가를 찍고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 네. 가격이 지금 그렇죠. 올라가 있는 네. 과정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 제일 쌀 때 살 걸.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경매로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타임머신을 마치 타고 맞아요.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모든 투자의 기본은 사실은 싸게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또 경매고. 그래서 지금 뭐 호가 대비해서는 지금 1억 3천 정도 지금 싸게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2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네. 한 15% 이상 싸게 살 수 있는데 네. 이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지금 내가 지금 비싼 어떻게 보면 최근에 호가가 또 올라가서 이런 거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경매를 네.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네. 한 번 할인을 받아서 산 사람들은 그렇죠. 한 번만 하는 사람들은 네. 없겠죠. 대신 그렇죠. 이제 뭐 부동산을 일반적인 분들은 네. 이거를 뭐 사고 팔고 할 기회가 네. 그렇게 막 빈번하진 않다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내가 한 5%에서 20%까지 네.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그걸 굳이 안 쓸 필요는 맞아요. 없죠. 그렇죠. 네. 누구한테나 뭐 경매하려면 혹시 특징이 있어야 되나요? 뭐 그냥 아무나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고 싶다. 네. 뭐 누구나 다 입찰에 사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좀 전에 물건 같은 경우 네. 또 여러분들이 좀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요. 네. 이게 전용
59제곱미터. 네. 그러니까 이제 24평 그렇죠. 가장 수요가 많은 음. 평형대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저렴한 금액으로 낙찰됐다는 거는 음. 또 다른 의미가 또 그러네요.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요번에 이제 두 번째 물건은 지금 이제 23 타경. 23 타경이란 얘기는 23년에 경매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2023년도에 네. 이제 그 경매, 네. 경매가 이제 진행이 됐다, 시작이 그렇죠. 됐다라고 아, 보시면 그럼 되죠. 완전 네. 따끈따끈한 그렇죠. 물건이라고 볼 수 있네요. 네. 자, 요게 지금 독산동에 있는 금천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네요. 그래서 요게 지금 11억 5천만 원에 지금 감정가가 됐고 네. 최저가가 9억 2천인데 낙찰가가 네. 9억 5,232만 원. 야, 이렇게 따지면은 거의 2억 싸게 샀는데요? 그렇죠. 감정가 대비해서는? 네. 자, 그러면은 가격 추이를 한번 볼까요? 호가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네, 호가는 지금 최근 계속 올라가고 있고 호가를 한번 볼까요? 요게 지금 보니까 11억에서 13억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호가가 12억 정도 되네요. 네. 네. 그런데 얘를 지금 12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9억 5천에 산 거니까 네. 진짜 한 1억 5천 싸게 받았네요. 굉장히 잘 받았죠. 네. 네. 더군다나 또 실거주니까 네. 너무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네. 적지 않게 나와요. 아, 모든 경매 사례들이 다 이런 건 아니고 왜냐면은 경매라는 거는 네. 어떤 사람이 어떤 금액에 들어올지 그리고 뭐 높게 쓰는 것도 이제 자유니까 그래서 항상 평균적으로 이렇다라는 건 없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대략적으로 네. 이제 요즘 경매 시장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뭐 이제 이런 거죠. 아, 네. 최근에 또 요 아파트 실거래를 좀 보니까 네. 23년 4월 달에 저점을 찍었네요. 9억 천 정도를 찍고 네. 계속 지금 올라서 실거래가가 지금 1억 2천 정도까지 왔네요. 네. 최근 실거래가가. 그럼 최근 실거래가 대비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싸게 산 건데 어떻게 보면 또 일반인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 내가 경매를 하는 또 수고와 또 명대에 대한 이런 부담 이런 거를 생각을 또 해봤을 때는 7천만 원 정도 싸게 받은 게 또 엄청 잘한 거냐라고 또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한테 또 어떤 또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7천만 원이면은 네. 꽤 큰 금액 아닐까요? 아, 큰 금액이죠. 뭐 네. 700만 원이다 뭐 이러면은 그렇죠. 모르겠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네. 내가 7천만 원을 더 싸게 샀어. 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이 뭐 실거래가 기준이니까 네. 왜냐면 지금 이 물건을 살려면은 네. 호가가 제일 싸게 나온 게 맞아요. 이제 11억이 넘어가니까 그렇죠. 만약에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 이걸 네. 살까 말까. 음. 근데 사겠다고 만약에 네. 마음을 정했다면은 네. 당연히 뭐 네. 7 그러면 이제 뭐 한 1억 정도 더 싼 금액이겠죠. 네. 근데 7천이라고 해도 음. 내가 7천만 원을 맞아요. 그리고 내가 수고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전문가한테 맡긴다면은 네. 아니면 내가 공부를 해서 직접 해도 되는데 그렇죠. 내가 어떤 수고를 보통 음. 1년 연봉보다도 네. 높은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7천만 맞아요. 원이란 돈이. 사실 7천만 원이라는 돈은 연봉이 한 1억 정도는 돼야 세후로 그 정도 돈 그렇죠. 받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네. 충분히 네. 그런 수고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아유, 충분히 그런 수고해도 되죠. 네. 근데 워낙 또 일반인들은 또 겁이 많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잠깐 드린 거고 보통 이런 것들은 권리 분석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걸 것 같은데 요거 살짝 지금 권리 분석 내용 잠깐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 네. 일단은 요 두 가지만 아셔도 뭐 일반적인 물건, 네. 진행되는 물건의 한 80%, 90% 가까이의 물건들은 네. 권리 분석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네. 등기부는 일단은 두 가지만 외우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외우는 건 싫어하지만 두 가지 정도는 할 수 아, 있으니까 네. 그게 나와 있듯이 네. 가장 위에 있는 애가 네. 네. 가압류나 네. 근저당이면은 음. 등기부상 권리 분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 끝난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낙찰 받아서 잔금을 내면은 네. 등기부에 있는 모든 권리들이 다 없어진다. 아.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일 아. 위에 아.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아. 있으면. 아, 그렇군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권리 분석 내용을 보면은 소멸 기준이 있고 이 권리들이 소멸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요렇게 다 지금 나와 있네요.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요 내용들만 봐도 어떤 사연으로 또 요렇게 경매가 나왔는지도 대략 좀 느낌이 오네요. 그 부동산의 어떤 네. 그 현 실태 그렇죠. 그리고 역사 뭐 이런 것들을 네. 등기부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죠. 아,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0억 정도짜리 물건 기준으로는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는 싸게 지금 낙찰이 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또 이야기해 주실 물건 요게 지금 또 엄청난 대박건이다. 요런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 네, 요거는 또 어떤 물건일까요? 일단 뭐 대치동이고요. 아 대치동. 네. 네. 대치동이고 네. 그럼 뭐 지역으로는 벌써 끝났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네. 그 아파트인데 일반적인 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가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약간 세대수가 굉장히 작은 뭐 나홀로 아. 아파트 아 네. 뭐 이런 거예요. 뭐 조경이 있거나 뭐 이런 것도 아 아니고 네. 그러면 좀 별로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지금 아. 감정가가 아 네. 25 이런 거 나오겠죠. 왜냐면 지금 어. 면적이 네. 크잖아요. 전용 면적만 지금 143이니까 그러네요. 아파트 평형대로 따지면은 그렇죠. 50평대 정도 맞아요. 되겠죠. 네네. 요 위치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위치가 이게 지금 네. 보니까 아 선릉역 선릉역이랑 삼성역 요 사이 학원점이 있는데. 이런 걸 뭐 네. 더블 역세권이라고 말하시는 분도 아 있는데 네네. 더블은 아니고 어 어쨌건 둘 다 네. 걸어가기 네. 굉장히 괜찮죠. 예 이 수월한 정도면은 뭐 네. 엄청 좋죠, 네네. 위치가. 네. 위치가 좋은데 네. 이게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라면은 네. 한 1000세대 넘는 네. 더블 스코어 정도 되겠죠? 그 아 이상이 될 네. 수도 있고 가격대가. 보면은 일단 네. 감정은 한 20억 정도에 됐어요. 와 감정가가 상당히 높네요. 그렇죠. 이제 적은 것 같진 않아요, 네. 금액 자체가. 네. 그런데 낙찰이 네. 그러니까 13억에 됐어요. 와. 12억 그 정도 뭐 하여튼 13억. 그럼 7억 이나 싸게 지금 낙찰을 받은 거네요? 그런데 이제 감정가를 우리가 네. 무조건 신뢰를 하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특히나 네. 이걸 보시면은 실거래 사례도 네. 많지 않고 맞아요. 이거 저도 찾아보니까 네. 이게 나홀로 아파트 세대수가 20세대도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세대수가 작은 물건이고 네. 그래서 아마 가격을 좀 파악하기도 힘들고 어렵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일반적으로 어떤 투자를 할 때도 네. 대중적이지 않은 네. 않은 게 그렇죠. 좀 많이 싸게 사게 되는 경우들이 있듯이 네. 이 경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음. 네. 마찬가지인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에 네. 이게 수요가 네. 어느 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야, 이게 그냥 뭐 일단 어. 18세대인가 그럴 거예요, 네. 이 아파트가. 근데 입지는 엄청 좋아. 네. 평형은 이제 뭐 한 50평형 정도 그렇죠. 되는 꽤 거고. 크고. 네. 수요가 네. 부동산 이제 몇 군데 확인을 음. 해 봤더니 네. 수요가 제법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매물로 얘가 안 음. 나와서 이제 거래가 네. 뭐 이 사례가 이제 거의 없는 아. 거지. 뭐 그 공인중개사 분의 말로는 네. 16억 이면 팔린다? 바로 팔아줄 수 있다. 아 그래요? 라고까지 이제 코멘트를 어. 이제 받았던 이제 와. 뭐 그런 물건이고 네. 그렇다면은 최소한 네. 3억은 네. 바로 싸게 그러네요. 매입을 한 어. 격이죠. 아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요거를 보니까 쪼끔 눈에 띄는 게 네. 있는데 여기 보면은 네. 대항력 있는 임차인 2 명이라고 지금 요 리치고 경매 요거 빨간 딱지가 하나 좀 붙어 있는데 네. 요거는 혹시 어떤 내용일까요? 임차인이 네. 있는데 네. 아까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권리가 네. 제일 빠른 권리, 제일 위에 있는 권리가 네. 가압류나 근저당이면은 네. 이제 등기부상에 다 네.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 보니까 안 그래도 네. 등기 권리 분석을 보면은 네. 지금 근저당권이 있고 얘가 소멸 기준이고 밑으로는 다 소멸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요거는 이상이 없는데 네. 매각 명세서를 보니까 여기에 지금 2 명의 점유자가 있고 네. 근데 요 사람들이 지금 "대항력이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니까 전입을 이분이 쪼끔 빨리 하셨고 네. 요분은 뒤에 하셨고 근데 확정일자가 요 전입 날짜랑 같은 걸로 봐서는 네. 아마도 뭐 같이 사시는 분일 것 같고 네. 근데 보증금이 11억 인데요? 네. 전세 대항력이 있고? 네. 이게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이 전입한 날짜가 네. 그러니까 이 전입한 날짜와 네. 가장 빠른 권리를 비교를 해 보면 돼요. 아 그런 네. 거예요? 비교를 해서 네. 임차인이 먼저 들어왔죠. 네. 확정일자도 네. 받았고. 먼저 일단은 뭐 대항력 여부는 확정일자랑은 아. 상관이 없고 네. 예. 그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이 먼저 들어오고 그다음에 대출을 받은 거죠. 그렇죠. 예. 말소 기준 제일 네. 위에 있는 권리보다 네. 빠르면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고요. 늦으면 네. 대항력이 없다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원래 등기부도 네. 일반적인 거래에 있어서는 네. 그거를 그러니까 갚아야지만 지울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근데 이제 경매는 네. 특별하게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경매 진행이 이제 안 되거든요. 채무가 워낙 많고 그러면은. 아.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 놓은 거예요. 그냥 제일 위에 네.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있으면은 네. 걔를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거는 다 없애버리자.
법으로 어.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어. 민사집행법에. 네, 그거는 이해가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매 초보자는 이제 어떤 네. 생각이 드냐면 거기다 지금 보증금이 11억이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세입자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제가 언뜻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등기부 말씀드린 이유가 네. 그러니까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네. 임차인도 원래는 네. 그게 뭐 대항력이 있다 없다 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네. 이제 그런 얘기 자체를 뭐 논할 거리가 없어요. 네. 어쨌건 간에 그 임차인 뭐 주인이 바뀌던 안 바뀌던 어쨌건 네. 소유자가 네. 그러니까 임대인이 돈을 줘야지만 네. 임차인 입장에서 받고 나가는 거니까요. 근데 네. 경매가 진행이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임차인이 돈을 다 받기 전까지는 안 나가도 되지만 오. 이 말소 기준보다 늦어서 대항력이 없으면은요. 네. 이 임차인의 권리조차도 등기부에 있는 내용처럼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요 확정일자 는 일단은 대항력이랑은 상관이 없고요. 확정일자는 대항력이랑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입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있다 없다를 따지고 아, 그다음에 이제 또 여쭤보신 게 야, 그럼 11억이나 되면은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 맞아요. 이거를 다 못 받으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네. 낙찰자가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배당을 네. 11억을 다 받아간다면 임차인이 네. 예, 그러면 이제 낙찰자 입장에서 뭐 물어줄 게 없죠. 네. 다 받아갔으니까. 네. 그렇게 배당을 받는 역할이 확정일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거를 낙찰을 받은 사람이 네. 이거에 대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네. 정상적으로 이제 네. 뭐 배당 요구까지. 네. 그러니까 이 11억 원 아까 낙찰이 이제 13억이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13억 중에서 네. 순위 자체가 1번 순위 배당받는 순위가 임차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그 대출 받은 날짜보다 먼저니까? 그렇죠. 그리고 확정일자도 근저당보다 더 빠르니까. 그렇죠. 확정일자가 이제 배당받는 순서를 결정을 하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확정일자가 얘는 더 빨라요. 네. 빠르다고 이제 이 받은 날짜가 바로 적용이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대항 요건이 성립되는 날짜가 사실 다음 날 0시기 때문에 네. 2월 21일 0시부터거든요. 그럼 그때 확정일자에 대한 효력도 그때 생겨요. 아, 네. 근데 이제 근저당보다는 훨씬 빠르니까 네. 일단 11억을 먼저 배당을 다 받고 오. 네, 그리고 그 다음 남은 돈으로 이제 네. 근저당이든 뭐든 이런 거를 이제 배당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지만 예, 낙찰을 받는 입장에서 이런 경우는 전혀 걱정할 게 없네요. 그렇죠. 일단은 낙찰 금액은 13억인데 네, 세입자한테 내줘야 될 돈이 11억이고 네, 남는 돈 2억인데 이거는 여기 이제 등기 권리 분석에 보면은 3억 6천이니까 그렇죠. 이분만 조금 덜 받는 것뿐이지 이거는 해결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경매 초보라서 자꾸 네네. 이제 질문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자, 그럼 만약에 보증금이 11억이에요. 네. 그런데 낙찰을 10억에 낙찰을 받았어.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줄 돈이 10억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임차인은.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경매 진행 비용이 네. 더 먼저 빠져나가요. 왜냐면 이제 법원에 경매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수수료 같은 걸 그렇죠. 내야 되는데 네. 그거는 원래는 네. 이제 채무자가 네. 내야 되지만 채무자가 자기 돈 내면서 경매 진행시킬 일은 없으니 그렇죠.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미리 돈을 내거든요. 진행되는 그래요? 그게 이제 물건에 따라서 적게는 한 150에서 네. 뭐 가액이 높으면은 뭐 그게 뭐 500,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일단 그 비용이 먼저 빠져나가고 네. 그 남은 돈. 네. 그러면 그게 뭐 대략 한 500만 원이라고 치면은 네. 10억에 낙찰이 됐다. 네. 그러면은 9억 그 5천. 9억 9억 9,500. 그렇죠. 네. 이제 그 돈을 네. 임차인한테 주고 네. 그냥 계산상 그냥 10억을 다 줬다고 네, 치면 네, 1억을 못 받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낙찰자가 1억을 줘야 돼요. 낙찰자가 줘야 돼요? 네. 왜요? 왜냐면은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항력이 있으면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항력이 있으면 네. 그 임차인은 낙찰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 아. 대항력이 없으면 책임을 안 진다. 그래서 요번에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지만 그렇죠. 낙찰금이 훨씬 크니까 네. 이런저런 비용을 제하더라도 남는다. 네. 그리고 이제 요게 또 하나가 여기 네. 보시면 두 분이 이제 어떤 관계인지를 모르는데 여기는 보증금이 없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부부관계나 뭐 동거인 관계라도 그냥 하나로 묶어서 봐도 될까? 혹시 여기도 별도의 보증금이 있을 가능성은 없었을까요? 부부라면은 네. 상관이 없겠지만 네.
부부가 아니라면은 네. 그게 뭐 자식이든 뭐든 음. 그러니까 동일 세대가 아닌 네. 별도의 세대로 구분이 돼 있다면은 네. 임차인 여부를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아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날짜랑 뭐 정황상으로 봤을 음. 때는 이 그렇죠. 가족인 것 예. 같은데 근데 그 내역을 아는 거는 뭐 음. 전입 세대 열람을 확인을 해 본다든지 네. 아니면 뭐 현장을 아. 방문해서 네. 아니면은 요게 매각 물건 명세서나 네. 아니면은 뭐 현황 조사서나 네. 그런 것들을 봐서 아. '가족이다. 세대를 아. 같이 하고 있다.'라면은 네.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근데 어. 만약에 별도의 세대다라고 한다면은 네.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아 왜냐면 네. 이것도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아 제가 오늘 이렇게 또 경매 수업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완전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요 정도의 내가 수고를 들여 가지고 감정가가 20억 인데 이건 뭐 좀 높다라고 치고 근데 지금 부동산에서 16억 이면 바로 팔린다. 그러면 3억 이라는 돈을 이 정도의 수고를 들여서 지금 산 거잖아요. 무조건 해야죠. 무조건 해야 그러니까 돼요. 내가 네. 투자할 만한 여력이 된다면 네. 그리고 또 얘는 또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주택이 여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또 네. 취득세를 음. 이거는 또 전용 85까지 초과가 되니까 네. 이거는 13.4%를 내야 돼요, 취득세만. 다주택자라면. 아 네. 다주택자라면. 네. 다주택자라면 근데 네. 그러면은 이제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또 지출이 될 그렇죠. 거잖아요. 네. 하지만 무주택자다. 음. 무주택에서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실수요라든지 아니면 음. 무주택이라면은 정말로 요 차액을 네. 전부 다 음. 상당수를 아. 본인의 차익으로 네. 수익으로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시장이어도 인제 무주택자이시거나 아니면 일시적 이주택이 그렇죠. 될 수 있는 요 정도의 분들이시라면은 충분히 지금도 경매 시장을 통해서 10억 대 정도 되는 아파트를 뭐 한 1억 대나 많게는 2-3억 까지도 싸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아 그러네요. 여기 나와 예. 있네요. 투기 지역일 뿐만 아니라 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도 토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은 대지권이. 네네. 이 네. 물건을 일반 매매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요. 네. 지자체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걸 사는데 허락까지 받아야 예. 돼요?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 그럼 어떻게 허락을 받을 수 있느냐? 네. 내가 여기에 실거주를 하겠다. 어. 라고 해야지만 아. 허락을 해 줘요. 그렇군요. 허락을 해 주고 또 네. 투기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네. 돈을 네. "너 그럼 돈이 너 얼마 있느냐? 네. 어떤 계획으로 이 음.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살 거냐?" 아이고. 그러니까 자금 뿐만 출처나 막 이런 것까지 막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통장에 잔액이 음. 얼마가 있다라는 것까지 다 내야 돼요? 내야 돼요. 한마디로 다 까야 되네. 그렇죠. 아. 그거를 해야지만 음. 이 투기 지역 그리고 토지 아. 거래 허가 구역에 있는 네. 물건을 네. 살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돈만 있다고 살 수가 있는 게 음. 아니에요. 네. 음. 근데 뭐 경매로 사면은 뭐가 다른 네. 건가요? 경매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어. 왜냐면은 지금까지 막 말씀드렸던 내용이 다 일반 물건. 실거래에 대한 그 신고 아. 관련된 내용들인데 네. 경매는 음. 그거에 대한 의무가 없어요. 그러겠네요. 왜냐면 사정이 지금 힘들어서 어찌 네. 됐건 지금 채무 관계를 정리할 거를 정리를 좀 해 줘야 네. 이게 인제 사실 시장이 돌아가는 건데 그렇죠. 만약에 경매까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해 놓는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입찰을 잘 안 할 거고 입찰을 할 사람이 별 상당히 그러겠네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경매 시장 자체가 잘 성립이 안 네. 되겠네. 그래서 아까 뭐 근저당 뭐 자기 음. 포함해서 없어지고 임차인도 아. 뭐 없어지고 그것도 네. 다 이제 그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경매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 주고 이 어 경매라는 기능이 없으면 그렇죠. 이 채권 채무 관계가 빨리 해결이 될 거 해결이 돼야 네. 되는데 그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생각이 드는 건데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경매 그러면은 네. 야 다른 사람 망해서 나온 음. 물건 음. 그거를 일단 싸게 막 음. 가지고 가는 네. 거라는 이제 인식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네. 잘 안 돼서 네. 나온 물건은 맞죠. 네. 어 맞고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네. 낙찰자는 음. 그렇게 나온 물건을요. 네. "내가 제일 비싼 가격에 사 줄게."라는 사람이에요. 음.
네. 그래서 아. 최고가 매수인 가장 아, 높은 금액을 그러네.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네. 아니면은 뭐 뽑기로 하면은 뭐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나온 물건 네. 그리고 경매로 왜 나왔느냐? 일반적인 음. 거래가 사실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 예 그리고 어쨌건 채무자 그러니까 사정이야 뭐 있겠지만 네. 어쨌건 돈을 아, 빌려주고 못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빌리고 그거를 그렇지. 못 주는 그러니까 맞아요. 안 주거나 못 주거나 이 음. 사람이 나쁜 거예요. 그렇지. 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이 음.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지극히 음. 이 자본주의가 이 체제대로 네. 흘러가는 데 있어서 네.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맞아요.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그거를 비싼 가격에 음. 산 사람이 음. 낙찰자다.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문득 드는 생각이 저도 이제 경매 처음 공부했을 때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경매는 누군가가 안 돼서 실패를 해 가지고 뭔가 사연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런 거 받으면 뭐 재수가 없다는 둥 안 그래도 인제 안 좋은 사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사람들 더 힘들어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생각을 또 해 보니까 누가 그런 말들을 만들어 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면 이런 말들이 있어야 시장에 참여자가 없어질 거고 예. 그러면 그러니까 모든 진실은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거가 나왔을 때 이득을 누가 보느냐. 그게 사실은 가장 핵심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런 말들 때문에 사실은 경매에 대해서 좀 접근하기를 두려워하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경매 시장에 진짜 꾼들은 이런 얘기가 많이 퍼지길 바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라. 나는 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돈 벌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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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 워낙 또 네. 물건도 많고 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또 리치고와 네. 같이 이제 그 경매에 대한 뭐 컨설팅을 진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잖아요. 네. 어차피 우리가 다 못해요. 맞아요. 우리가 다 그렇죠. 못하고 네. 그러면은 그중에 또 괜찮은 물건들 네. 또 원하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음. 이 전문성 있게 그렇죠. 좋은 금액대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역할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우리 김태훈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이제 경매를 통해 가지고 인생에 어떻게 보면 레벨업을 굉장히 많이 시키셨잖아요. 그쵸. 레벨업 어쨌건 네. 그 돈과 시간을 네. 네. 둘 다 꽤 풍족하게 그럼요. 예. 제가 제 주변을 봐도 정말 이제 돈 많으신 분들도 많지만 뭐 1 년에 그렇게 한 달 반 두 달씩을 이렇게 하와이에서 가족들하고 보내는 분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어떤 자유와 시간적인 자유까지 같이 인제 경매를 통해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굳이 이런 뭐 경매 자문이나 컨설팅을 안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또 왜 하게 예. 됐는지는 아마 예. 잘 아시죠. 예. 또 하기 전에도 굉장히 많은 심사숙고도 하셨고 또 주변에서 그동안 뭐 좀 "같이 해 보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하지 않으셨는데 음. 이번에 인제 저희 리치고와 같이 뭔가 좀 많은 분들에게 좀 이제 제대로 된 우리가 데이터와 어떤 실전 투자가 합해져서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경매 자문 서비스를 좀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이게 1차 모집을 본 공지가 뭐 한 10월 뭐 한 초중반 정도에 추석 끝나고 할 예정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네. 그때쯤이 딱 네.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고전에 이렇게 사전 공지도 해 주시는 거죠? 네.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경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시세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고 싶으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면 요 영상 댓글에 또 신청을 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우리 또 저도 오늘 경매에 대해서 다시 또 리마인드가 됐습니다. 예전에 저도 경매 책을 많이 봤는데 또 안 하니까 다 까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야기 들으면서 또 이해가 되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네. 그리고 잘만 기회를 찾으면 한 몇 억에 정도에 싸게 살 수 있는 아주 실거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내용 잘 준비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